여성 스포츠에 가장 미친 순간들 복싱링, 농구 코트, 포뮬러1 트랙, 올림픽 경기장에서 여성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힘, 기술, 그리고 회복력으로 수백만 명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 아이콘이 된 13살 소녀, 남자들을 상대로 승리한 여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화를 불러일으킨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테니스 라켓이 폭발했을 때 테니스에서의 인상적이고 특이한 순간으로 시작해 볼까요? 테니스 선수들은 중요한 샷을 놓친 후 화가 나서 라켓을 부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6년 호주 오픈에서 폴란드 선수 아그니슈카 라드반스카에게 일어난 일은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라켓은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폭발했습니다. 일상적인 랠리 중에 라드반스카는 평범한 샷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라켓이 갑자기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었어요. 줄이 동시에 끊어지고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라드반스카의 얼굴에 나타난 완전한 혼란의 표정은 정말 귀중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손잡이를 들고 코트에 흩어진 잔해를 바라보며 마치 잘못된 마술을 목격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해설자들조차도 말문이 막혔고 전문 테니스 라켓이 정상적인 플레이 중에 자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밈이 되었고 사람들은 라드반스카가 테니스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거나 그녀의 포핸드가 물리법칙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2. 스포츠웨어가 적이 되었을 때 때때로 여성 스포츠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운동 능력과는 관계없이 최악의 순간의 장비 고장으로 발생합니다. 마치 카메라에 포착된 의상 문제처럼요. 스페인 다이버 제니퍼 베니테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m 스프링보드 경기 중 의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수를 기다리던 중 그녀는 이미 다이빙으로 늘어난 수영복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했고 오커드한 자세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녀의 경쟁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페스카라에서 열린 지중해 게임에서 이탈리아 수영 선수 플라비아 조카리에게는 더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200m 경주전 워밍업 중에 그녀의 최신형 제이크드 제로원 수트의 뒷부분이 찢어졌습니다.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녀는 경기를 포기해야 했고 공식적으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를 눈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성 운동선수들은 종종 중요한 순간에 불완전하거나 고장난 장비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실패는 남성 선수들에게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고장들은 종종 선수들의 실제 성과보다 더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는 스포츠 보도와 여성 운동복 디자인에서 더 깊은 문제를 강조합니다. 3. 인터넷을 뒤흔든 완벽한 10점. 대학 체조에서 완벽한 10점은 극히 드물고 2019년 1월에 미국 체조 선수 케이틀린 오하시가 이룬 성과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언더 아머 대학 챌린지에서 그녀는 정확하고 빛나는 바닥 루틴으로 완벽한 10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네 번째 커리어 완벽한 10점이었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널리 기념되었습니다. 오하시는 아직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공연은 그 상황을 바꿨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잭슨 5의 경쾌한 메들리에 맞춰 춤을 추며 그녀는 완벽한 텀블링 패스를 실행하고 청결한 착지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효과는 전율적이었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공유하며 그녀의 기술적 우수성과 전달한 즐거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완벽한 10점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NK 심사 기준 아래에서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하시는 그것을 에퍼트러스하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체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스포츠인지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바이럴 공연은 그녀를 국제적인 센세이션으로 만들었고
대학 체조에 대한 세계적인 감사를 되살렸습니다. 4. 스포츠 세계를 뒤흔든 비키니 반란 의상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최근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항해 중 하나가 2021년 유럽 비치 핸드볼 챔피언십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 비치 핸드볼 팀이 성차별적인 유니폼에 도전했습니다. 여성 비치 핸드볼 선수들은 수년간 몸에 꼭 맞는 낮은 컷의 비키니 하의를 착용해야 했고, 남성 선수들은 탱크탑과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의 동메달 경기에서 노르웨이 팀은 항의의 일환으로 더 긴 자전거 스타일의 반바지를 입었고,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유럽 핸드볼 연맹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선수당 약 150유로, 총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벌금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문화 및 스포츠 장관 아비드 라자는 이를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비난했고, 덴마크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운동선수들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팝스타 핑크는 그들의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복장에 대한 성평등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국제 핸드볼 연맹은 여성들이 비키니 하의 대신 몸에 꼭 맞는 짧은 바지와 탱크탑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이 항의가 촉발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5. 인터넷을 뒤흔든 허들 세계 육상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100m 허들 경기가 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선수는 7명의 경쟁자와 함께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 허들러가 넘어지며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잘못이 없었기에 심판은 단독 재경기를 허용했습니다. 경쟁자가 없고 방해 요소도 없어서 간단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격을 얻기 위해 달리던 그녀는 마지막 허들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다른 선수의 실수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그녀가 결국 넘어지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육상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 장면은 너무 기이해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화제가 된 사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 국가 아이콘이 된 13살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스포츠로 데뷔했을 때 모두가 기존 스타들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13살의 브라질 소녀가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하룻밤 사이에 국가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이사 레알 파디나로 알려진 그녀는 아리아케 도시 스포츠 공원에서 열린 여성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 결승에서 몇 년 더 나이가 많은 여성들과 맞붙어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묘기는 부드럽고 강력하며 미소를 지으며 수행되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13살 203일에 브라질의 가장 어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거리에는 응원하는 군중이 가득하고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공연으로 시끌벅적해졌으며 그녀는 즉시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시상대에서 벗어나 스케이트 판매가 급증하고 스케이트 파크에는 새로운 영웅을 모방하는 어린 소녀들로 넘쳐났으며 스케이트 학교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알은 단순히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주류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스포츠 아이콘이 어떤 나이에서든 등장할 수 있으며 진정한 즐거움이 국가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됩니다.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다트 역사에 남은 여성 2019년 12월 런던 알렉산드라 팰리스에서 열린 PDC 세계 다트 챔피언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남성 중심의 스포츠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밀턴 케인즈 출신의 펠론 셔록은 PDC 개발 투어 우승자 테드 에베츠와 맞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셔록은 반격에 성공해 3대2로 승리하며 6개의 180을 기록하고 평균 약 91을 기록하며 PDC 세계 챔피언십에서 첫 번째 여성으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녀가 더블 18보 승리를 확정하자 관중은 열광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셔록은 맨수르 술조비치를 상대로 결정적인 3대1 승리를 거두며 마지막 32로 진출했습니다. 관중의 반응은 전율적이었고 이 순간은 동화 같은 여정으로 불렸습니다. 셔록의 여정은 3번째 라운드에서 크리스 도비에게 4대2로 패하며 끝났지만 런던에서의 그녀의 돌파구는 이미 그녀를 전설로 만들고 궁전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날 밤은 기술이 성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겼습니다. 8. 최고의 여성 축구 경기. 여성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여겨지는 이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피파 여자 월드컵 8강전에서 브라질과 미국이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2011년 7월 10일 독일 드레스덴의 루돌프 하르빅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90분이 지나고 점수는 1대1로 동점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연장전 초반에 리드를 잡았고 30분의 연장전 동안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레이첼 뷰흘러가 65분의 페널티를 범해 퇴장당한 후 10명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22분의 에비 원바흐가 브라질 수비를 넘어 메간 라피노의 정확한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잊지 못할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이로써 이 대회에서 2대2로 동점이 되었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헤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경기는 페널티로 진행되었고 미국은 다이애네의 슈팅을 호프솔로가 막아내며 5대3으로 승리하여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극적인 역전은 1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늦게 실점을 한 뒤 마지막 순간에 득점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월드컵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영감을 주는 순간 중 하나로 기념됩니다. 에비 원바흐의 헤더가 122분의 골망을 흔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충격, 순수한 기쁨, 아니면 둘 다였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9. 모든 것을 바꾼 수영복. 때때로 스포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기술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스피도 LZR 레이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영복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기록을 새롭게 썼으며 결국 금지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도입된 LZR 레이서는 스피도가 나사와 호주 스포츠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습니다. 엘라스테인 나일론으로 짜여진 이 수영복은 몸을 압축하고 부력을 위해 공기를 가두며 드래그를 약 24% 줄여 수영 성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LZR 레이서를 착용한 선수들은 약 98%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이 수트를 입은 선수들이 세운 25개의 세계 기록 중 23개가 이 수트로 달성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13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이 이러한 수트를 입고 깨졌으며 이로 인해 소위 기술 도핑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2009년 2월 FIA 총회는 전신 비직물 수영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 규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남성 수영복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여성 수영복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제한하며 직물 재질과 지퍼 없는 수영복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었지만 LZR 레이서 시대는 기술 혁신이 규제를 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운동성과 기술적 향상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10세카를 위해 경기를 멈춘 심판. 2019년 10월 브라질과 이스라엘 간의 여성 전설 자선 경기에서 이스라엘 심판 릴락 아술리는 브라질 축구 아이콘 리카르도 카카에게 옐로 카드를 주기 위해 경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떠나지 않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카카에게 셀카를 요청했습니다. 카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 순간은 경기를 잠시 멈추게 했고 선수들과 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곧 유머러스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웃고 관중들은 환호하며 이 클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순간으로 퍼졌습니다. 일부는 전시 경기에서 심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많은 이들은 아슐린의 따뜻함과 진정성을 칭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경기를 넘어섰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선수, 심판, 팬 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0일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샷 양궁은 완벽함이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스포츠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종종 인간의 머리카락보다도 더 좁습니다.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성 개인 결승에서 한국의 양궁 선수 장혜진이 라인에 서 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혜진은 같은 구멍에 여러 번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일관되게 높은 성과를 내며 독일의 리사 운루를 상대로 6대2로 승리하여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정밀한 기술은 많은 화살이 70m 거리의 엑스링 근처에 떨어지며 널리 칭찬받았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그녀가 같은 팀의 현 올림픽 챔피언 기보베를 준결승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장혜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정밀성을 달성했지만 일부 장면은 화살이 같은 지점에 떨어지는 것과 비유되었습니다. 2018년 현대 양궁 월드컵에서의 영상은 그녀가 중앙에 밀착된 그룹으로 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화살은 뚜렷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장혜진의 리오 성과는 신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탁월함의 결과였으며 마법 같은 단일 개막 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그녀의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리커브 양궁 선수 중 한 명으로서의 명성을 강화했습니다. 12. 배구 코트에서 모델러 네이로. 이 이야기는 여성 스포츠와 미디어, 주목 간의 복잡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미국 배구 선수 제이미 로빈스는 뉴트럴에서 뛰어난 외부 공격수로 활동하며 그녀의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방송된 경기와 증가하는 소셜미디어 존재감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주목은 모델링 에이전시의 관심을 끌어 경력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배구의 표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남성들이 입는 것보다 더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운동 능력은 그녀에게 플랫폼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외모가 스포츠 세계 밖에서의 반응을 증폭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로빈스는 모델링 기회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 운동선수가 종종 성과 이외의 요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넓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만약 유니폼이 남자 배구와 같았다면 그녀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그녀의 운동적 성공만으로 그 문이 열렸을까요? 이것은 로빈스의 선택이나 재능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 운동선수가 어떻게 다르게 제시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겪는 불균형한 경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제이미 로빈스가 여성 배구 유니폼이 남성들과 같았다면 같은 모델링 기회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3. 국제 사건을 촉발한 심판의 결정. 스포츠에서 기술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2020년 10월 10번째,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간의 피파 월드컵 예선전에서 전자 타이밍 시스템, 특히 추가 시간에 대한 네 번째 심판의 신호가 격렬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만의 심판 아흐메드 알카프는 경기를 표시된 6분의 정지 시간보다 훨씬 넘게 연장하여 9분까지 진행하게 했고, 이 사이에 바레인이 늦게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골은 경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에 득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과 관계자들은 심판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피파와 아시아 축구연맹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팬들은 서로 다른 방송 피드가 상충되는 정지 시간 신호를 보여주고 백업 타이밍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소동은 온라인에서 분노를 촉발했고 외교적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파는 타이밍 이상과 경기 타이밍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논란은 명확한 시간 기록 프로토콜, 백업 시스템, 그리고 고위험 국제 경기에서의 심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14. 우연히 전설이 된 골키퍼. 여성 월드컵 경기 중 자메이카 골키퍼 니콜 맥클루어는 수비수로부터 받은 평범한 백패스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공이 그녀에게 굴러오자 그녀는 간단한 클리어런스를 준비했지만 잘못 컨트롤하여 발을 헛디디고 공이 골문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평평한 땅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맥클루어는 일어났고 숨을 고르며 결연하게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은 관중의 공감을 얻었고 어려운 순간에 그녀의 성숙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원한 수치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오히려 인간적인 회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클립은 조롱이 아닌 압박 속에서의 그녀의 침착함에 대한 존경으로 바이럴되었습니다. 맥클루어는 많은 골키퍼들이 최고의 세이브로 인정받는 것보다 이 순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 믿기 힘든 세계 기록들. 중국의 역도 선수리 웬에는 2019년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여성 슈퍼헤비급 부문에서 332kg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트리플 점퍼 율리마 로하스는 2022년 3월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 육상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15.7m를 뛰며 현재 여성 트리플 점프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폴란드의 해머 던지기 선수 아니타 블로다르치크는 2016년 8월 바르샤바에서 리우 올림픽 결승 이후 22.98m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놀라운 성과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한계를 넘어서고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세계의 이해를 도전한 돌파구였습니다. 이 순간들은 여성 스포츠가 우리에게 제공한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인간임을 상기시켜주는 유머러스한 실패부터 가능성을 재정의하는 기록적인 성과,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용기 있는 행동까지 여성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세계를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며 때로는 완전히 놀라게 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가 놓친 다른 미친 순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더 놀라운 스포츠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